네, 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고객의 사업 성공을 디자인하는 디자인텍스 대표 김현우 기사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단골 걱정이죠. 바로 세무조사인데요. 세무조사에는 해명자료 안내문을 제출하는 과정과 정기세무조사, 탈세제보 등으로 인한 수시세무조사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률 저조를 검토해야 됩니다. 소득률이란 매출액 대비 순이익, 즉 사업을 통해서 남게 되는 비율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순이익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이 소득률을 낮추고 세금을 줄이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장을 개시하고 초기에 몇 년간은 이 비용 지출액이 많기 때문에 결손일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사업을 거듭할수록 각 지역별 또 업종별 평균 소득률에 수렴하기 마련이고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자가 계속해서 각 업종별 평균 소득률 대비 낮게 신고가 되게 되면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넣지 않았는지, 그렇게 해서 소득률을 낮추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업종별 소득률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소득률을 산정하고 세금을 납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의 경우에는 업종 평균 소득률이 보통 35에서 40% 정도 되는데 어떤 병과인지, 치과인지, 내과인지, 피부과인지에 따라서 각기 다르긴 합니다. 이 세부 병과에 따라서 평균 소득률이라는 것이 통계가 매년 집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과다하게 비용을 넣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20%로 신고한다, 10%로 신고한다 하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적정 소득률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소득률 혹은 그보다 더 높여서 소득세를 신고하시곤 합니다. 두 번째로 검토하셔야 될 것이 바로 적격증빙이 부족하지 않은지입니다. 적격증빙이란 비용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사업용으로 끊으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증빙들은 국세청에 그대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세금 신고 시 반영한 전체 비용 중 이 적격증빙이 차지하는 비율을 국세청에서는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비용으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 보고된 적격증빙 지출액이 40만 원이다 하게 되면 이 차액분에 해당되는 60만 원이 비적격증빙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비적격증빙의 경우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공비용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보통 신고된 비용과 적격증빙의 차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으로는 1억 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으로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으로 이 비적격증빙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가공비용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직원 중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어서 인건비 신고를 못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리베이트 등으로 신고할 수 없는 비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비용들은 결국 세무서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없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모든 비용에 대해서 이 적격증빙을 갖추는 습관을 가지시고 되도록 인건비는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검토 대상에 또 포함되는 것이 인건비 신고 비율인데요. 인건비 신고 비율에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비율은 매출액 대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비율이 업종 대비 지나치게 높게 되면 이 가공인건비가 있지 않냐 하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음식점의 경우에는 인건비 비율이 30% 정도 되고 미용실은 한 40% 정도 되는데요. 이 비율이 만약에 60에서 70% 정도 된다 하게 되면 매출액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과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살펴보면 실제로 세금을 내기 싫어서 가족이나 혹은 지인을 동원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인건비 비율을 참고를 해서 적정 수준으로 신고를 하고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증빙을 유지하는 게 세무조사에 대응하기가 쉽겠죠.
특히 가족에 대한 인건비는 반드시 이체 내역을 남기고 일을 했다는 증빙, 예를 들어 뭐 사업장 출입 기록이나 아니면 결의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매출액 대비해서 현금 비율이 동종 업종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매출은 누락을 해도 이게 과연 진짜 걸릴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안 걸린다라고 치더라도 몇 년간 계속해서 이 현금 매출을 누락하다 보면 결국 이 누락한 현금 매출로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신용카드를 쓰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이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대비해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락한 현금이 얼마 안 되면야 그냥 현금으로 써버리면 돼요. 하지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 통장에 넣어서 자산 형성 등에 사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학원 원장님은 이 사업용 통장 말고 개인 통장으로 누락한 현금 매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통장 거래 내역에 남겨진 누락된 현금 매출은 국세청에서 모두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언젠가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매출은 최대한 누락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대부분 해명자료 안내문 제출 요청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사에 준해서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탈세 혐의가 없어도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서가 발송이 되기 때문에 발송이 되면은 사전 대응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조사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대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이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이 국세청 전산이 매우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혐의점이 있다면 무조건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미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잘 관리하면서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자인텍스는 13년간의 세금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세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금 전문 회계사 디자인텍스 대표 김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